네, 안녕하세요. 회계학 원론 강의하고 있는 김상일 교수입니다. 원래 오늘 수업이 있는데 눈이 많이 와서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게 됐습니다. 예. 저도 학교 오는데 굉장히 애먹어서 길이 미끄러워가지고 정말 그 2019년인가요? 그때 코로나 때 온라인 강의를 많이 했죠. 몇 년 만인가요? 지금 11 아니죠. 2020년도 했었으니까 정말 몇 년 만에 하는데 오히려 더 어색해지네요. 제가 그 아이패드를 우리 아이들 걸 빌려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녹화가 됐으면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게 그 녹화 강의를 하면 저는 준비가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직접 얼굴을 보고 강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화면상으로 더 좀 자세한 디테일한 부분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녹화가 잘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야 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것도 처음 써보는 그 애플리케이션이어서 예전에 제가 노터빌리티를 썼는데 그래서 이걸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30분씩 끊어가면서 한번 강의를 해볼게요. 자, 오늘은 자본에 대한 그 수업을 계속 이어서 갈 건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자본의 정의라든지 그 현금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그러니까 그 자금 조달하는 거죠. 현대자동차의 예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거 이어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첫 번째가 이제 현물 출자입니다. 지난번에 한 거는 현금 출자예요. 현금 출자. 현대자동차 주식을 하나 발행했을 때 21만 9,500원이 현금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자본의 증가, 자본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이 증가했었죠. 그건 이제 현금이 왼쪽에 들어오는 개념이고 이게 주주가 되고 싶은데 현금 대신에 토지를 내놓는다든지 혹은 뭐 기계 장치를 회사에다가 내놓고 주식을 받는 식의 현물 출자 방식이 있습니다. 요 부분이 조금 유념할 게 몇 개 있어요. 그거를 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개념은 이제 무상증자입니다. 무상증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금 출자나 현물 출자는 유상증자예요. 유상증자라는 거는 자라는 게 제가 모르겠죠. 이 자가 이제 자본금이잖아요. 자본금. 자본금이 증가할 때 자본금을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결국 주식을 주주한테 준다는 얘기거든요. 주식을 주면서 그 주식의 대가를 가치가 있는 걸 받았어요. 현금이나 현물 같은 걸 받았어요. 토지. 그러면 유상증자인데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받고 주식 수를 늘려주는 개념. 제가 사실은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수업에서는 제가 실제로 이제 그 주식을 한 10개 정도를 컬러 프린트를 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이게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많이 아쉬워요. 나중에 복습할 때 다음 주쯤 되겠죠. 그때 다시 또 그 증권을 이용해서 다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상증자라는 거는 돈을 안 받고 주식을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주주한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제 2번으로 공부한 다음에 복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테마가 이제 자기 주식입니다. 자기 주식은 영어로는 트레저리 스탁이라고 그래요. 말이 좀 굉장히 보물 같은 주식이라고 해야 되네. 자기 주식은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시장에서 자기가 사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자본의 감소인데요. 이게 자기 주식이 좀 생경할 겁니다. 이게 회사 안에서의 자본 거래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자기 주식은 굉장히 우리를 괴롭혀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오는 개념이 감자가 있어요. 감자.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감자 차익
감자, 차손 뭐 이런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 몇 개 그냥 써볼게요. 자기 주식. 그래서 자기 주식 개념이 일단 어려우실 거예요. 자기 주식은 자본을 감소시켜요. 자본 총액이죠. 감소시킨다. 이게 이제 가장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왜 자기 주식을 왜 사냐? 왜? 그 자기 주식을 실컷 발행해도 아까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주식을 하나 발행해서 21만 9,500원을 조달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다시 주주한테 주식을 다시 뺏어오는 거예요. 가져오고 대신 그 대가를 주주한테 반대 행위를 하는 거죠. 왜 그런 짓을 할까? 네. 그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예. 되게 좀 답답하네요. 예. 온라인 강의에서 하려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고요. 예. 예. 그다음에 자기 주식을 사서 그러면 이제 산 후에 방식이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가지고 있다 다시 재발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산 이후에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소각, 태워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발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재발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감자가 되네요. 감자. 자본을 감소시킨다. 자기 주식의 이제 처분이라고 하죠. 요 부분이 또 어려워요. 처분이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액면가입법이 있고 원가법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원가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걸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자기 주식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그래서 요거를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 예제 4번을 풀어보면은 이 얘기들을 다 담고 있고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오는 게 여러분 많이 아시는 배당이죠. 예, 디비던드인데. 그죠? 배당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금 배당이 있고요. 주식 배당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주식 배당은 중요하지가 않고요. 예. 현금 배당이 중요합니다. 현금 배당. 현금 배당에는 일자가 3종이 나와요. 3종. 세 가지 종류의 날짜가 있어요. 날짜가. 그거에 따라서 회계를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흐름인가. 결국 이제 이익이 남는 걸 그 주주한테 환원하는 거거든요. 배당이라는 거. 회사 밖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또 예제 5번을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 예제 3가지 정도에 대해서 하는데 뭐 익히 얘기를 했지만 그 자본이라는 거는 굉장히 개념들이 다양해요. 예, 다양한 개념들이 아주 깊이는 안 들어가지만 단어도 굉장히 생경한 것들이 많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그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자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잠깐 우리가 현금 출자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하고 갈게요. 현금 출자라는 건 뭐냐면, 자, 현대자동차가 그저께입니다. 25일 기준이요. 오늘이 28일 기준인데, 화요일날 수고할 때 제가 캡처한 건데, 어쨌든 오늘이라 보고, 지금 시장에서 21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죠. 네, 강의했죠, 지난번에. 21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액면이 5,000원이야. 그죠? 5,000원짜리 액면에 주식을 찍었는데 인쇄를 했는데 이걸 이용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그럼 자금을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 공개를 할 때 어떻게 하냐? 어떻게 했었죠?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되는 거죠. 현대자동차가 주식을 주주한테 주고 지금 이거는 이제 서브 슬라이드인데요. 그 위에 보시면은 241128 오늘자 날짜입니다. 제가 그 비비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하면 돼요. 그렇게 자,
그 기억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되죠. 현대자동차가 주식을 한 주 발행을 하고 현대자동차 주식을 한 주 발행을 하고 자금을 조달한 거잖아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은 이 주식이 주주한테 가고 현금이 현대자동차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현대차의 분계가 이렇게 됩니다. 현대차 어떻게 되죠? 현금이 얼마 들어옵니까? 21만 9,500원 이렇게 들어오죠. 그죠? 이쪽에 오른쪽에는 자본의 증가가 되는데 항상 뭐라 그랬죠? 자본금을 구분해서 써야 돼요. 자본금이 뭐냐? 액면 곱하기 주식수. 그러니까 위에 써 있는 5,000원을 쓰게 되는 거죠. 5,000원을 쓰게. 그다음에 나머지 차액이 있잖아요. 21만 4,500원. 이게 뭐냐? 주식 발행 추가금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이제 현금 출자였죠. 예. 현금 출자. 이게 현금 출자고 다 앞에서 이렇게 보면 오늘 할 건 뭐냐면 현물 출자입니다. 그죠? 예, 현물 출자. 현물 출자 이제 오늘 할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된 거예요. 현금이 된.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요거는 이제 이거는 뭐죠? 예. 유상이죠, 유상증자가 되는 거예요. 증자. 보세요. 자본금. 자는 항상 자본금이라서 자본금이 증가하는데 주식을 주주한테 주고 그 주식에 준 대가로 현금을 받은 거죠. 예. 물건을 팔고 공짜로 준 게 아니라 현금을 받고 물건에 해당하는 주식을 준 거죠. 그래서 이게 유상증자라는 거죠. 유상증자. 다시 한번 보면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무상증자를 배울 건데 무상증자 배우기 전에 현금 출자, 현물 출자는 유상증자가 됩니다. 조금 답답한 면이 있어요. 지금 온라인 강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 해보고 다음 주에 저기 강의에서 만나죠. 예. 자, 그렇게 되죠. 이거 뭐 제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예. 자, 현물 출자 됐고요. 그 다음에 현금 출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물 출자 되는데 우리 코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어로. 자, 이런 겁니다. 예. 자, 아까 본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현금 출자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가 분개를 했습니다. 그죠? 현금 출자. 그러니까 현금 출자와 현물 출자는 이걸 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그죠? 유상증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런 거 이걸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유상증자라는 건 뭐냐면은 좋네 이게 확대하고 이런 거 칠판. 그러니까 주식 있잖아요. 주식. 어떻게 할까? 주식 아까 그 현대자동차 액면 5,000원짜리 주식이 있죠. 회사가 주식을 신규 주주, 새로운 주주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주듯이 주는 거예요. 이걸 주는데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신규 주주가 회사한테 뭔가 가치가 있는 재산을 주는 거죠. 예. 신규 주주가 뭘 줍니까?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걸 주는 거다. 예를 들면 현금을 주든지 토지를 주든지 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개로 하면은 현금이 들어오고 21만 9,500원이죠. 그리고 주식이 정말 제게 아니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주식이 이렇게 어렵네요. 예. 주식을 주는데 아까 그
초록색 이렇게 있죠. 주식을 주는데 그러면서 자본금이 늘어나잖아요. 예. 출자 자본금 주 발초 이렇게 늘었다고요. 예. 근데 현금 말고 이게 현물이 오는 게 이제 현물 출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여기 보면 현물 출자는 주식 발행 대가로 현금 이외의 자산을 받는 자본거래다. 역시 유상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중요한 거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써보겠습니다. 현물 출자의 대가로 발행하는 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공정 가치를 발행가액으로 하면 된다. 원칙적으로는 그런 건데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할게요. 보세요. 현물 출자의 대가로 발행하는 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하는, 좀 핵심어를 쓰면 취득하는, 그죠? 제공하느냐 아니라 취득하는, 아시겠죠? 예, 취득하는, 이걸 머릿속에 넣으세요. 근데 이게 좀 여기서 얘기를 해보면은 일반적인 자산의 취득 원가와 달라요. 우리 딸아이가 이 글씨체를 무슨 궁서체로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거 바꿀 줄도 모르겠고요. 그냥 가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는데 서브 슬라이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전체 화면이 되나요? 전체 화면 된 것 같은데. 자, 가겠습니다. 현물 출자. 보세요. 방금 얘기한 거 이제 서브 슬라이드 한 건데, 현물 출자는 주식 발행의 대가로 현금 이외의 자산을 받는 자본 거래다. 현물 출자의 대가로 발행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공정 가치를 발행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현물 출자 회계 처리는 뭘 받은 거죠? 토지를 받고 자본금과 주식 거래 초과금을 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강의하고 하는 거는 요 대가를 얼마를 할 거냐? 요 대가를 얼마를 할 거냐? 그러네. 요 대가. 요걸 얼마를 할 거냐? 이렇게 같죠? 요걸 얼마?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거를 잠깐 볼게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제가 슬라이드를 이렇게 돼. 카메라 좀 크게 하고 싶은데 참 모르겠네요. 그죠? 그래 가겠습니다. 자, 보면은 현금 출자와 이 현금 출자를 잘 해주시겠죠? 여기 있네. 현물 출자부터 얘기해 볼게요. 현물 출자는 이런 거죠. 회사가 주식을 주주한테 주고, 그죠? 주주는 회사한테 토지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분괴가 어떻게 됩니까? 분괴가 회사의 분괴입니다. 회사는 토지가 증가를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자본금이 늘어날 겁니다. 자본금은 현대자동차니까 무조건 5,000원. 근데 토지가 5,000원보다는 비쌀 거니까 여기다가 주발초가 들어갈 거예요. 문제는 여기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가 될 거냐. 그거는 이제 토지의 가격을 어떻게 잡을 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근데 이렇게 볼게요. 제가 이제 글씨를 쓰면 주식을 주고 토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가치가 두 가지가 있어요. 5천 원은 의미가 없는 거고요. 액면가액이고. 이 주식은 가치가 얼마일까요? 21만 9,500원이에요. 21만 9,500원. 그죠? 네. 이 가치가 토지의 가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는 토지가 만약에 이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우리 21만 9천 원 하지 말고 22만 원이라고 할게요. 네. 22만 원. 토지는 좀 심플하게 30만 원이라고 할게요. 30만 원. 너무 싼가요? 네, 갑시다. 30만 원. 그쵸? 자, 지금 교재에서는 자본금과 주식 발행의 대가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할게요. 이게 얼마야 되냐? 자, 지금부터 한번 집중해 보세요. 토지 이 별표에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은 22만 원과 사실 21만 9,500원이죠. 22만 원과 30만 원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30만 원 중에 하나죠. 뭐 같으세요? 네, 뭐가 들어올 것 같아요? 모르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유형자산이나 재고자산에서 배웠었던 취득원가 결정에 대해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볼게요. 취득원가의 결정. 취득원가. 자산의 취득원가. 어떻게 결정한다고 그랬죠? 자산의 취득원가. 제가 길게 얘기해 볼게요. 유형자산이건 재고자산이든 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자산을 의도된 목적에 사용 가능할 때까지 지출한 모든 비용의 합계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프린터기를 하나 샀어요. 근데 프린터가 제대로 되는지 테스트하려고 F4 용지 2개를 썼어요. 하나에 50원이에요. 그럼 그 100원도 프린터 이렇게 해가지고 100원에다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그 프린터 용지의 그 취득원가 되겠죠?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불한 대가로 한다 그랬어요. 지불한 대가. 다른 말로 강조를 했죠. 코스트라고 했습니다. 코스트. 그쵸? 네. 보세요. 지금 토지라는 자산을 취득을 했어요. 그죠? 물론 이게 자본이 증가시키는 거래이긴 하지만 토지가 증가하는 자산 취득 거래가 발생했어요. 그럼 토지의 취득 원가는 만약에 요 기준을 적용을 시키면 22만 원이 돼야 돼요? 30만 원이 돼야 돼요? 잘 모르시겠죠? 자, 만약에 토지가 유형자산 취득의 개념으로 보면 유형자산 취득한 거잖아요. 유형자산에 취득했을 때 그 취득가액, 취득 원가는 뭐라고요? 지불한 대가. 지금 22만 원하고 30만 원 중에 지불한 대가가 뭐죠? 22만 원이죠. 22만 원이죠.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걸 그대로 적용한다면 22만 원이 와야 돼요. 근데 현물 투자 자산이 22만 원으로 오지 않고 30만 원이 와요. 30만 원이 오고 주발초가 그래서 29만 9천 29만 5천 원. 어렵네요. 예. 이게 깜장색인가요? 29만 5천 원 이렇게 됩니다. 좀 다르죠. 자산의 취득원가는 내가 지불한 걸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지불한 게 뭐냐면 내가 지불한 게 이거야. 회사가 자산을 취득했을 때 22만 원 써야 되는데 이거 안 쓰고 30만 원 쓴다는 얘기예요. 30만 원. 그죠? 자, 앞에서 그러면은 그냥 지나가듯이 왔던 걸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현물 출자의 대가로 중요한 거니까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색깔이 막 난무하네. 현물 출자의 대가로 발행하는 주식 원칙적으로 취득하는 자산에 지불하느냐 아니라 제공하느냐 아니라 그죠? 제공가액이 아니라 취득 자산의 공유 가치. 그러니까 토지의 가치. 이거는 내가 이게 보세요. 이거는 취득 가치고
요거의 공정가치로 했으면 제공자산의 공정가치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말을 어렵게 했는데 다시 정리할게요. 토지란 자산을 샀어요. 토지를 샀어요. 토지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일반적인 자본거래가 아니라 유형자산 취득거래면요. 토지를 사기 위해서 내가 지불한 금액 21만 9천 원을 500원을 해야 돼요. 22만 원을 써야 돼요. 근데 이게 자본거래면은 그렇게 쓰지 않고 취득한 자산, 내가 제공한 게 아니라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그러니까 30만 원이라고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다르냐? 이게 왜 다르냐? 그죠? 다시 한번 그 그림 가볼게요. 아시겠죠? 네. 자, 토지의 가액을 얼마로 쓸 거냐? 토지의 가액을 얼마로 쓸 거냐? 이걸 얼마로 쓸 거냐? 22만 원으로 쓰면 내가 제공한 금액, 코스트, 지불한 금액이에요. 일반적인 자산의 취득원가. 근데 그게 아니라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인 30만 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기업의 기준에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유형자산 취득에 대한 게 아니라 보면은 현물 출자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의 원가, 취득원가, 그죠? 요거는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게 국제회계기준 1102호에서 주식기준 보상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공받는, 내가 지불하느냐 아니라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하이라이트는 이거죠.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그 금액을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토지가 있고 주식이 있어요. 비상장사를 좀 생각해요. 비상장사도 주식을 발행하거든요. 근데 비상장사 금액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뻥튀기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토지 가액은 공정가치라는 거는 실제 실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토지의 가액은. 그러니까 주식 가치보다는 실물 가치를 믿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쓸게요. 빨간 글씨로. 주식, 특히 비상장사 가치보다 실물 가치가 더 믿겠다 이런 얘기. 알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항상 말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다시 얘기할게요. 보통 자산의 취득 원가는 내가 제공한 대가로 취득 원가를 쓴다고요. 근데 현물 출자의 경우에는 내가 지불한 게 주식을 지불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못 믿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 못 믿고 받은 거에 공정가치로 할게. 그런 얘기예요. 그죠? 예, 그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현물 출자 조심해야 되고요. 그게 이제 별도 규정으로 또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근데 만약에 그 공정 가치가 이건 또 별개 얘기인데요. 이게 1번 원칙이 그렇고요. 예. 1번 원칙이 제공받은 걸로 만약 근데 제공받은 재화나 용의 공정 가치가 2번이죠. 2번. 제공받은 재화나 용의 공정 가치를 신뢰할 수 없다면 지분 상품의 공정 가치 그때는 22만 원을 해라. 예, 22만 원 해도 되는데 얘가 못 믿게 생겼으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선 원칙은 제공받은 자산의 공정 가치를 쓰고 그거에 맞춰서 주발초 금액도 맞췄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그 이제 현물출자의 주식기준보상 기업기준 1102호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현물출자 하나 끝난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네. 자, 그다음에 또 무상증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무상증자가 뭐냐면 무상증자가 항상 제가 증자, 감자 얘기할 때 자가 뭐라고 하죠?
자본금이라고 했어요, 그죠? 예, 자본금. 그 무상증자라는 건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무상이냐? 유상증자는 뭐였어요? 오른쪽에 자본이 증가했어요. 자본이 증가할 때 대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가가 있었다. 그죠? 유상증자. 토지가 들어왔던, 현금이 들어왔건, 컴퓨터가 들어왔던, 건물이 들어왔던, 뭐 그랬다는 거죠. 예, 그랬다는 거죠. 근데 무상증자는 들어오는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들어오는 게 없었다. 예. 그래서 붕괴가 말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뭐냐, 이거는 무상증자라는 건 뭐냐. 이런 개념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개념을. 보세요. 주주한테 증자라는 거는 자본금의 증가인데, 자본금의 증가. 아, 진짜 글씨가 날라다니네. 좀 예쁘게 쓰겠습니다. 증자라는 거는 자본금의 증가. 이거는 주주에게 주식 주는 거예요. 주식 주는 겁니다. 그죠? 주주에게 주식을 주는 거예요. 네. 주주에게 주식을 주는데 공짜로 준다는 얘기예요. 네. 주식을 어떻게 줘요? 주주에게 공짜로 주식을. 어떻게 공짜로 주식을 주지? 왜 돈도 안 받고 토지도 안 받고 주식을 주는 거야 도대체? 네. 그거는 이런 겁니다. 제가 얼핏 얘기를 했었는데, 화살표로 보면, 자, 돈이 많이 남았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익을 많이 쌓아놨어요. 예. 매년 당기순이익이 막 삼성전자는 막 10조 이렇게 나잖아요. 그걸 배당도 안 주고 그대로 갖고 있어요. 예. 그대로 이익잉여금을 갖고 있겠죠. 예. 그거를 그냥 갖고 있을까? 에이, 이왕이면 주주를 좀 행복하게 해주자 해서 이익잉여금에 있는 거를, 이익잉여금을 어디로 보내요?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위치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위치이동. 그죠? 네. 그렇게 되면 이익잉여금은 감소하지만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증자는 이익잉여금 하면 이렇게 돼요. 이익잉여금이 감소니까 왼쪽이죠. 다는 아니고 뭐 일정 금액이 같겠죠.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요 대가로 자본 증자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거 증가 안 해요. 네. 요거는 싸고 비싸고가 필요 없고요. 요 금액이, 그러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주식 할인 발행 차감이 없고 이 금액이 똑같습니다. 네. 붕괴는 간단해요. 한 줄이에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없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감이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제가 물어볼게요. 이렇게 되면 무상증자 전후에 이거요. 자본총액이 늘어납니까? 감소합니까? 자본총액이 똑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 그 자체가,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 자체가 그대로 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이익잉여금 자본이 감소하고 오른쪽에 자본금 자본이 증가하니까 자본총액은 동일합니다. 그죠? 자, 무슨 얘기냐면 무상증자 전후에 자본총액이 동일하다. 그죠? 무상증자는 그래요? 그럼 유상증자는 어때요? 유상증자의 얘가 아까 그 복습할 때 본 거 이거거든요. 유상증자는 어때요? 유상증자 전후에 자본총액이 늘어납니까? 감소합니까? 늘어나죠. 왜? 자본이 늘어났잖아요. 오른쪽에 자본 감소되는 거 없잖아요. 그리고 직관적으로 봐도 자본이 늘어나면서 현금이 들어왔잖아요. 파이낸싱이. 그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무상증자는 해도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고 자본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총액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좋아요? 주주만 좋지. 주주만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행복할 수 있지. 근데 결국은 시가총액이 같은 거를 N수가 늘어나면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한 주당 주가가. 그러니까 사실은 똔똔이죠. 예. 근데 좀 증가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예. 그 유통이 잘 되니까 그런 건 있는데 어쨌든 총액이 그렇게 됩니다. 자,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지금 하나만 봤는데, 자, 요렇게 무상증자는 이익잉여금이 와도 되지만 여기 오른쪽에 자본잉여금이 그러니까 잉여금은 상관없어.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화살표로 하면 자본잉여금 갖고 있던 거를 이쪽으로 바꿔치기 해도, 계정 바꿔치기 해도 주식이 늘어나요. 그죠?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주주는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안 냈는데도 자기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재원은 두 개밖에 없어요. 이익잉여하고 자본잉여. 잉여도 안 났는데 뭘로 그러면 저기 자본금을 늘리겠어요? 자본 조정으로 늘리겠어요? 기타 포괄 손익 실현도 안 된 걸로 자본금을 늘리겠어요? 못 늘린다고. 그러니까 잉여가 된 걸로 주식 수를 늘려서 주주한테 더 주는 거예요. 네. 그게 무상증자입니다. 간단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만 알면 돼요. 분계 일단. 분계, 이익잉여금 왼쪽, 자본금 다른 거 없고, 자본잉여금 왼쪽, 자본금 증가하고. 두 번째, 자본 총액은 변화가 없다. 그죠? 그리고 주식 수는 늘어납니다. 주식 수는. 자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액면 곱하기 주식 수잖아요. 자본이. 그래서 그게 이제 무상증자다. 무상증자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보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제가 코어를 핵심만 넣어놔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현물투자 무상증자 했어요. 그래서 무상증자 회계처리다. 그러면 자, 수업에서 이게 손가락으로 하면 되는데 내 손가락이 안 보이잖아요. 아무래도 뭘 자꾸 많이 쓰게 되네요. 네, 무상증자 회계처리는 이렇게 된다. 뭘 기억하면 돼요? 주식 발행 추가금이나 주식 할인 발행 추가금 없이 감소하는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전부 다 액면 5,000원으로 나눠서 그 자본금에 다 집어넣어라. 그 개수만큼 주식을 새롭게 발행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왜 할까요? 일종의 주주 환원 정책이에요. 주주 환원 정책. 전체적으로 그 N수로 나누면 시가총액은 똑같다고 그러는데 좀 늘어나게 돼요. 네, 유통이 많이 돼서 그렇게 됩니다. 현물 출자했고 무상증자 했습니다. 어려우시죠? 네,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주식을 합니다. 자기 주식. 요거는 다른 거고요. 자기 주식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기 주식입니다. 여기 자기 주식. 자기 주식은 뭐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회계 처리만 돼 있네. 자기 주식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주식의 정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자기 주식은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현대자동차가 주식을 발행했잖아요. 이렇게 발행했잖아요. 주식을 이거를 다시 주주한테 사는 거예요. 오프라인 수업이면 제가 주식을 줬다가 뺏는 행동을 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자, 이 그림을 또 추가로 만들어야 돼요. 보세요. 회사가 현금 출자, 주식 발행하는 거죠. 주식 발행은 어떻게 되냐면 회사가 주식을 이렇게 주주한테 주고 이게 현금 출자죠. 현물도 마찬가지지만 현금 출자는 이렇게 됩니다. 현금 출자. 주식을 주고 주주는 뭘 줘요? 주주는 현금을 줍니다. 현금. 현대자동차는 21만 9,500원을 줍니다. 이게 현금 출자예요. 현금 출자의 결과는 뭐가 증가합니까? 좀 이따가 보고요. 그러면 자기 주식이란 건 뭐냐? 자기 주식은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주주한테 줬던 거를 다시 빨간색으로 할까? 다시 갖고 오는 거야 이렇게. 코로나 때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 그죠? 이거를 1년 넘게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주식을 다시
사오는 거야, 회사가. 그럼 공짜로 사올 수 있어요? 돈을 줘야죠. 돈이 주주한테 보상을 하고, 야, 나 다시 살게. 이런 거야. 그래서 자기 주식인 거야. 자기가 자기 주식을 시장에서 사는 거야. 불법일까요? 아니요, 살 수 있어요. 왜 할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 주당 주가가 올라가요, 또. 예. 주가는 결국 시가총액을 주식 수로 나눈 거기 때문에 한 주당 주가가 주식 수가 줄잖아요, 시중에서. 주식 수가 줄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요. 주주 환원 정책이기도 하고, 대주주가 자기 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요. 예를 들면 시장에 100주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구씨 일가나 이씨 일가나 최씨 일가가 40%밖에 안 갖고 있어, 그 회사 주식을. 시중에 100주가 있는데 40개밖에 안 갖고 있어. 근데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싶어. 그러면 자기 주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40개, 그러니까 볼게요. 시장에 100개가 있어, 100개. 100개 중에서 총수일가가 40개 갖고 있어, 40개. 그럼 40%죠? 요거를 40%죠? 요거를 51%로 만들고 싶어. 그 맘대로 가고 싶어, 회사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40개는 참 어렵네요. 40개 주식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40으로 두고 100개 중에, 그러니까 100개 중에 40개니까 60개 중에, 나머지 60개 중에서 21개를 사요. 21개를. 그러면 빼면은 어떻게 될까요? 39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39대 40이 되잖아요. 그러면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근데 자기는 안 팔어. 자기는 안 팔고 이렇게 해서 자기 주식을 취득하기도 해요. 예. 근데 보통 주주 환원 정책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소각을 해버리죠. 산 다음에. 예. 그런 환원 정책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분괴가 어떻게 되느냐? 분괴가 이렇게 됩니다. 자기 주식을 사는 거니까 마치 그 무슨 자산을 사듯이 자기 주식이라고 써요. 자기 주식이라고 얼마라고 쓸까요? 얼마라고 쓸까요? 21만 5천 원이라고 한다면, 뭐 30만 원이 바뀌었으니까 21만 9,500원에서 바뀌었을 수 있으니까, 뭐 시간이 지나서 23만 원이 됐다고 치죠. 그러면 23만 원이라고 씁니까? 5천 원이라고 씁니까? 뭐라고 씁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5천 원이라고 안 쓰죠. 네, 현금이 23만 원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날짜가 틀리니까 주가가 바뀌었겠죠. 21만 9,500원에서. 5천 원 쓰면은 이걸 액면가입법이라고 그러고요. 네. 이렇게 하면 이게 원가법이에요. 사실은 액면가입법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원가법을 쓰는 거예요. 자기 주식은 산 대로 원가법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랬다가 자기 주식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요거를 소각해버려요. 자기 주식을 태워버려요. 어떻게 태우느냐? 이렇게 돼요. 자기 주식을 없앤다며요. 네, 자기 주식이 현재 자기 주식을 없애 23만 5천 원. 소각이 다른 말로 뭘까요? 소각이 감자예요. 감자. 자본이 주는 거예요. 정확히는 뭐가 줄어요? 자본금이 줄죠. 감자나 증자는 다 자본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자본금이 줄어요. 그럼 분괴가 어떻게 될까요? 자본금을 줄여. 자본이 주니까 왼쪽이죠. 자본금 5천. 그죠? 그러면 대차가 안 맞네? 그럼 뭐냐면 이거는 23만 원. 이건 뭘까요? 감자차손이라고 해요. 감자차손. 이게 뭐야 도대체? 이상하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강조한 게 뭐냐면, 감자나 증자에서 자는
감자나 증자에서 자는 뭐라고 해? 자본금. 그러니까 아까 무상증자에서 오른쪽에 뭐가 늘었어요? 자본금만 늘었죠. 그죠? 무상증자는 그래요. 네, 유상증자는 물론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지만. 그 다음에 자기 주식, 감자가 소각하고 같은 뜻이에요. 네. 감자라는 거면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자본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자본금을.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거죠.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럼 대체가 안 맞으니까 뭐냐? 소각하면서 손해가 발생했는데 이게 왜 손해라고 생각합니까? 손해죠. 왜 그렇죠? 5천 원을 감소시키려고 23만 5천 원을 썼잖아요. 5천 원 하나 그러니까 이것도 개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손해다. 5천 원 하나 없애려고 목적은 주식 하나를 태우는 거거든요. 주식 하나 태우기 위해서 23만 5천 원이나 써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손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감자차손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또 이제 사들인 자기 주식을 사후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재발행이에요. 재발행은 뭐냐? 23만 원에 샀죠, 여기서. 23만 원에 샀잖아요. 요거를 다시 마음이 바뀌었어. 태우려고 그러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재발행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 주식이 나가죠. 얼마일까요? 원가법이니까 취득원가, 자산 취득가치 23만 원이에요. 그죠? 23만 원짜리 있던 게 나가버려. 그래서 재발행했는데 어떻게 되죠? 23만 원보다 더 주가가 올랐어. 25만 원이 됐어. 그러면 현금을 얼마 받을 수 있어요? 현금 25만 원을 받을 수 있겠죠. 또 대차차 2만 원. 이건 뭘까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됩니다. 만약에 주가가 떨어졌으면 21만 원이 됐으면 2만 원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왼쪽에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자기 주식 처리는 지금 여기서 보듯이 세 가지 처리가 있는 거예요. 번호를 하나 쓸까요? 여기다 0번이라고. 원가법으로 해서 소각해서 재발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자차손과 감자 차익이 있을 수 있고 얘네 간에는 역시 이제 상계를 하는 거고 자기 주식 처분이익도 이제 상계를 하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자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걸 안 했는데 자 여기까지 하고 빨간 글씨로 쓰겠습니다. 빨간 글씨로 자 현금 출자하고 자기 주식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거 전에 이걸 먼저 얘기를 해볼까? 보세요. 여기서 보면 하이라이트로 보면 자기 주식이 여기 있어요. 그죠? 자본 조정을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자본 조정은 마이너스 주식이라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주식. 그죠? 자본 조정 마이너스 주식. 자기 주식이 왜 자본을 마이너스 시킬까요? 주식 할인 반영 차금이나 감자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거는 알 것 같아. 왠지 할인, 손실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자기 주식이 왜 자본을 감소시킬까요? 그거를 설명하려고 사실은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예. 자 보세요. 현금 출자는 자본을 증가시키죠. 어떻게 알아요? 자본을 증가시키잖아요. 이렇게. 현금 출자는 자본을 증가시키죠. 그러면 자기 주식은 현금 출자에 정확히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주식은 자본의 계정이거든요. 자본의 계정이 왼쪽으로 가 있어. 왼쪽으로 가면서 증가했어. 그럼 자본의 원래 증가는 오른쪽이잖아. 반대쪽에서 증가시켰으니까 자본을 감소시키죠. 그래서 마이너스 자본이야. 자기 주식은 발행을 안 했으면 자본이 아닌 거예요. 인수해놓고 가지고 있으면 자본이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발행을 했다가
다시 사들였으면 자본이 감소되는 거죠. 자기 주식은 마이너스 자본이다. 자본을 감소시킨다. 그거 이해하시고 여기 0번, 1번, 2번 이 분계만 이해하면 자기 주식이 됩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배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많이 배웠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본은 보세요. 이게 보세요. 뭐 배웠나 볼게요. 첫 번째 현금 출자 배웠습니다. 현금 출자, 그죠? 이렇게 현금 출자 배. 그다음에 현물 출자 배웠어요. 현물 출자에서 핵심은 뭐였죠? 제공 받은 자산의 공정 가치가 우선이다. 네. 일반적인 자산의 취득원가 계산하고는 반대다. 네. 무상 증자 배웠어요. 자본금이 증가하는 겁니다. 재원은 이익잉여금하고 자본잉여금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그거는 자본총액은 바뀌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취득은 뭐냐면 현금 출자 해놓고 현물 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시장에다가 팔아놓고 다시 자기가 사는 거야. 현대자동차가 현대자동차 주식을 사는 거야. 그게 자기 주식 취득이야. 이거는 자본을 감소시킨다.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거는 첫 번째 0번 거래. 취득 원가를 써준다. 그래놓고 원래 대부분의 목적은 소각입니다. 소각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각을 하면서 자기 주식이 태워지면서 자본금을 감소시킨다. 그거 얘기했었고 재발행을 한다.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 강의안이 PDF로 되나? 혹시 저장이 되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저장이 되면 비비에다 올려드릴게요. 네. 됐고요. 그 다음에 현물 투자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요거는 좀 다른 거고, 이제 배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배당. 자, 예제는 조금 이따 풀고요. 자, 배당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더 강의하면 될 것 같아요. 15분 정도 하면 70분 정도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배당입니다. 배당은 날짜가 세 가지가 있어요. 배당이. 그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죠. 네. 배당의 날짜는 뭐냐? 여기 위에 빨간 글씨로 썼는데 약간 배당 결정일이 좀 다르긴 해요. 배당 기준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당 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당 지급일이 있어요. 자, 그냥 얘기를 하면 배당 기준일이라는 건 뭐냐면 그 날짜에 그 기준일이 되는 날짜에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배당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좀 어딨지? 기준일, 결의일, 지급일. 자, 볼게요. 배당, 배당 기준일, 배당 결의일, 배당 지급일. 이런 겁니다. 하나씩 보면 배당 기준일이 왜 필요냐면 보세요. 주식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2023년에 올해가 24년인가요? 네. 2024년 이익이 많이 났어. 그래서 배당을 주려고 해. 배당을 현금 배당입니다. 현금 배당. 이거는 타이틀을 현금 배당이에요. 섹션이 현금 배당입니다. 이익이 많이 나서 배당을 주려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누구한테 줄 거냐 이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이런 거야. 2024년 11월 1일 날 A라는 사람이 주식을 샀어.
그래갖고 12월 30일 날 B한테 팔았어. 그리고 2025년 1월 10일 날 C한테 또 팔았어. A는 1월 아니 A가 아니라 ZZ라고 봅시다. Z는 1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갖고 있었고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그죠? 그럼 보세요. 배당이라는 거는 액면에다가 이제 퍼센티지를 주는 거야. 5,000원 곱하기 5%면은 10%면 5,000원 곱하기 배당률이 10%다 그러면 500원 주는 거야. 500원. 액면에다가 10% 해가지고. 그죠? 그럼 배당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24년 이익에 해당하는 배당을 Z, G, A, B, C 중에 누구한테 줘야 돼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1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비례로 주는 거야. 예를 들면 Z는 10개월치 갖고 있었잖아. 그럼 그 배당에 12분의 10을 주는 거야. A는 12분의 2를 주는 거고 B는 365분의 2를 주는 거고 네, 그렇게 주는 거죠. 와, 근데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그러면? 주주가 계속 바뀌는데 그걸 주마다 쫓아서 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배당은 그렇게 안 줘요. 그 보유한 기간별로 주는 게 아니라 배당은 기준일을 정해요. 기준일. 보통 기준일이 12월 31일이에요. 그 해. 그러니까 12월 31일에 그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12월 31일에는 주가가 1월 다음 날 25년 1월 1일보다 좀 높아요. 무조건 높아요. 네. 배당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1월 1일이 되면 배당 권리가 빠져요. 그죠? 그 12월 30보다도 높겠죠. 네. 그래서 이게 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게 계속 공개시장에서 계속 도니까 주인이 바뀌니까. 그래서 배당 기준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누구한테 현금 배당을 줄 거냐를 정해요. 그래서 팔고 나갔어도 예를 들면 여기서 B가 그러면은 그 배당을 받는 사람이 돼요. B가 C한테 팔았지만 B의 통장에 꽂혀져요 나중에. 네. B는 C한테 좀 비싸게 팔죠 대신 비싸게 팔죠. 싸게 파나 비싸게 파나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당 기준일이라는 거는 그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배당 기준일에는 분개가 없어요. 분개가 없어요. 우리 책에서는 이익잉여금을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을 이익잉여금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분개가 있는데 그건 배당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익이 났을 때 사실은 그런 분개를 하는 거죠. 매년 그렇게 되는 거죠. 배당이 없어도 이익잉여금으로 증가를 시키는 거죠. 이게 뭐죠? 집합손익에서. 그렇죠? 마감 분개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최종에. 그래서 이건 배당 분개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분개가 없어요. 배당을 위한 분개는 없는 겁니다. 네, 배당 기준일에는. 자, 그다음 배당 결정일은 뭐냐? 배당 결정일은 배당은 어디서 결정하는지 아세요? 주주총회에서 결정합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 전까지는 배당을 줄지 말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주주총회에서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주주총회에서 10% 주자. 주당 10% 그러면은 액면 곱하기 이 비율은 항상 액면비예요. 액면비. 액면비입니다. 액면 곱하기 10% 곱하기 주식수 총수겠죠. 요만큼 배당을 줘요. 이 금액을 주주총회에서 주죠. 그죠? 그러면 배당을 준다는 얘기는 가지고 있던 자본 중에 뭔가를 줄이고 현금으로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현금으로. 그죠? 현금으로 나가는. 그럼 뭐가 줄어들까요? 이익잉여금이 줄죠. 배당은 자본잉여금에서 못 줘요. 무조건 이익잉여금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이익이 나야 주는 거지. 자본잉여금은 실제 이익이 아니잖아. 개념적인 이익이야. 그거를 막 배당으로 주면 안 돼. 그래서 이익잉여금.
뭐 미처분 뭐 쓰기도 하는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보통은 미처분이죠. 처분한 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고 그만큼을 여기다 배당으로 주는 거죠. 여기다 뭐 쓰고 싶어요? 현금 쓰고 싶죠. 여기다가 이 손가락으로 할 수가 없으니 또 여기다 현금 쓰고 싶잖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주주총회를 보통 12월 31일 날 이제 그 해 사업이 끝나면 주주총회를 감사받은 재무제표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를 보통 90일 안에 해야 되니까 4월 초쯤 할 거예요. 4월 초. 4월 초에 배당할까 말까 막 의결을 한 거야. 주주총회에서. 주자. 그래서 근데 그날 바로 현금으로 줄 수 있어요. 그 많은 주주한테 수십만 주주 못 줘요. 그걸 주려면 절차가 좀 필요해. 절차가 막 주주 명부 확인도 해야 되고 누가 12월 30일이랬는지 알고 계정 그게 기간이 필요해. 현금 지급까지 기간이 필요해. 그게 배당 지급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못 주잖아. 배당 결의일에는. 그럼 뭐야? 이거는 미지급 배당금 되는 거야. 부채죠. 그 금액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당 기준일은 배당 붕괴는 없어요. 근데 배당 결의일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의무가 확정되는 거죠. 배당을 줘야 되는 의무가 주주총회에서 확정되는 거죠. 그죠? 그래 놓고 배당 지급일이 되면 이때도 붕괴가 있겠죠. 배당 지급일이 되면 뭐가 나갈까요? 오른쪽에 현금이 나가겠죠. 회사 입장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그러면서 뭐가 없어져요? 미지급 배당금 부채가 없어지죠. 이렇게 정리. 이거 정리 잘 됐네. 다음번에 수업에서 이거 그대로 써야겠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면 배당은 배당 기준일, 배당 결의일, 배당 지급일이 있다. 그래서 이 예제 5를 풀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다음 수업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눈이 오는데 다음 주에는 수업할 수 있겠죠? 네. 이 강의를 그냥 하면 저는 그냥 들어와서 어쨌든 뭐 준비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들어가잖아요. 1시 반 뭐 아니면 뭐 7시 반 뭐 지금 2개 수업용으로 녹화를 했는데 준비하고 동일하게 참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그래도 여러분 입장에서 또 이제 장점이 있을 수 있죠. 예, 이걸 리코딩해서 여러 번 볼 수도 있고 뭐 세상 일이 다 그래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눈이 오면 뭐 불편하기도 하지만 또 이점도 있는 거고 어쨌든 따뜻한 집에서 조용히 녹화 강의 들으시면서 요거는 제가 다음 수업까지는 듣도록 비비에다 올려서 온라인 추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